자, 이번 강좌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로 공부를 했죠. 자, 1차 함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y equal to mx 플러스 n의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우리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m과 이 n이 직선을 결정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m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n을 우리는 y절편이다. 함수가 그려지다가 y축과 만나는 지점,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의 증가량 하고 y의 증가량을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들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울기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의 형태면 증가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죠, 뭐. 함수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었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적당한 지점 하나를 잡아가지고서 x의 y의 변화량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증가하고 있을 때 함수값도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울기 m은 양수다. 그래서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은 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때, x는 증가하고 있죠? 함수값을 바라다 보니까 어때요? 감소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니까 전체적으로 m이 음이 되어지면서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진보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도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그 다음 직선이 지나는 정점이 있어요. 정점을 a의 x1, y1이라고 하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기에서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얘는 이건 고정된 점, 정해진 점, 그런 뜻입니다. 이 정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 위에 A라는 정점이 있어요. X1, Y1.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직선이래요.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참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 기울기가 M인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라. 이런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체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점을 X, Y라고 놓아주고, 이 P라는 점과 A라는 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저 직선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현재 지금 그림에서 X가 이렇게 증가하는 사이에 Y의 값도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앞에서 바로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의 개념에 접목을 해서 기울기를 M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M은 x의 변화량, 여기 x1에서 x까지 변했네요. x-x1. 그 다음 y의 변화량은 y1에서 y까지 변했죠. 그러니까 y-y1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기울기를 점을 통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놓은 식입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양변에 x-x1을 곱해줌으로써 y-y1은 m의 x-x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기울기가 m이고 통과하는 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기억납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들 기억이 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 가지고서 우리는 점만 가지고서 직선을 또 정의하기도 하죠. 자, 정점을 주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점 A라는 점 x1, y1과 또 다른 정점 B, x2, y2.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 위에 A라는 점 x1, y1이 있고, 자, 여기에 B라는 점 x2, y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지점 x, y, 점 P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A와 P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A와 B를 잇는 직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이니까, 세 개의 점이죠. 세 개의 점이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일치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AP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고,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AB 직선의 기울기. 자, 이것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로부터 식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자, AP 직선의 기울기면 이 길이가 x-x1이죠. x-x1. 그 다음 이 길이는 y-y1이 되어지겠습니다. y-y1 equal to AB 직선 기울기는 x2-x1 분의 y2-y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x-x1을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y-y1은 x2-x1 분의 y2-y1의 x-x1이다. 이렇게 직선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 서브 문자가 1이냐 2냐의 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직선 방정식을 유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얘도 그렇고 공식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형식의 틀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고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가 지금 유도가 되어졌는지 그 상황, 공식을 외우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직선을 얘기를 하는데, 이 2번이나 3번,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지금 요거 한번 바라다 볼까요? 얘는 지금 바라다 보면 만일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기가 0이면 y-y1이 제로가 되어집니다. 즉 y는 y1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y equal to y1이면 그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x축이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x1이 제로다. 즉 x가 x1이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부터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부터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식,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들은 전부 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데는 모자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일반화되어진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y equal to mx 플러스 n의 꼴로 표시가 되어지는 이런 직선을 표시하는 식을 우리는 표준형 직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형. 반면에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상쇄해서 이런 식의 꼴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낸 건가요? y를 이쪽으로 넘긴 거죠. 넘겨서 만들어준 이런 꼴. 자,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되는 직선이 이걸로는 표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만일에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합시다.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직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바꾸겠죠.
y 이퀄 투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차 함수의 꼴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0이면 x랑 날아가 버리고 여기만 남겠네.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어지게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a가 0이 아닌데 b는 0이야. 요거 0 아닌데 이게 0이래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럼 얘는 뭐예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때는 표시 못하는 이런 y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를 이런 꼴로 표시했을 때 표시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직선 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 일반형으로 이 꼴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직선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식의 형태의 표시꼴이 방정식의 꼴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그냥 직선이다, 1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직선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근거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어지는 나머지 공식 같은 것들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얘기 끝냅시다. 자, 다섯 번째는 직선이 그려지다가 x축, y축하고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 x축과 y축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 절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 그런 직선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질까?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자 여기 x축, 원점, y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x절편 여기가 a가 되어지는 거고 y절편 여기가 b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얘는 x절편 자체가 a0라는 좌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y절편이 0b라고 하는 이런 좌표예요. 즉 x절편, y절편으로 표시가 되어진 것은 이런 점과 이러한 점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지나는 직선과 같은 거니까 바로 이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걔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투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이런 직선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꼴로 표시가 되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서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상황을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이 상황을 지금 바라다 보면 현재 주어진 상황은 x 이퀄 투 x1이라는 직선 하고 여기 y 이퀄 투 y1이라고 하는 직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네요. 여기서 표시한 이 직선 방정식은,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x 이퀄 투 x1이라는 직선, 얘는 x-x1 이퀄 투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y 이퀄 투 y1이라는 직선은 y-y1 이퀄 투 0예요. 그랬을 때 이 둘의 교점을 통해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y-y1 이퀄 투 m의 x-x1이다. 요렇게. 그럼 얘는 이거 이퀄 투 0, 요거 이퀄 투 0를 교점으로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통하는, 교점을
직선은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이라는 생각. 자, 우리 여기에 이건 지금 간단한 저 앞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거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교점이 지금 생겨요. 그렇죠? 여기 지금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많은 직선들을 한 방에 표시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직선들을 표시하는 방법.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해주면 돼요. 얘하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적당한 실수, m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ax, by 플러스 c에다가 요거 이쪽으로 넘겼다고 보는 겁니다. m에 a-x,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라고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요거 이퀄 투 제로라는 직선 방정식과 요거 이퀄 투 제로라는 직선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m의 값에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얘도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m의 값이 어떤 값을 취해도 이 직선 방정식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m의 값이 0이면 이 직선 방정식은 표시되어집니다. 그런데 m의 값이 어떤 값을 취해도 이 직선 방정식을 표기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꼴로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L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여기에 m을 썼으니까 n에 a-x,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게 되면 L의 값이 얼마냐, n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단독적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단독적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얘가 가질 수 있는 단점도 우리가 보완을 해줬네요. 자, 직선 방정식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가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즉 직선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